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은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바로 그분 모셨습니다.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하늘의 별도 달도 따주고 하던 배우자가 네. 결혼하고 나서 많이 변하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그런 사례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보면은 이 의뢰인분들 오셔서 상담할 때 엄청 배신감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혹시 변호사님도 배신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한 생각 느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일단 저는 상당히 오랜 기간 연애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공부도 같이 했고 이래서 사실 결혼을 해서 네. 특별히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지는 못한 상황 같아요. 오. 다행인지 아니면 이미 다 알고 결혼했는지. 그래서 그런 배신감이나 뭐 큰 그런 걸로 갈등은 없었는데요. 사실 대부분 연애를 좀 짧게 하시거나 네. 뭐 선을 보고 좀 짧은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분들의 경우에는 네. 결혼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본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또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 연애랑 결혼은 정말 180도 다르다 다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오늘 관련해서 얘기들을 나눠볼 거잖아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요즘 저희가 피로감이 느껴질 정도로 쏟아지는 뉴스가 있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발표한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 있는데요. 전 청조 사건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또 궁금해는 하지만 좀 많은 피로감을 느끼는 그런 사안인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창 수사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자고 일어나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단정을 지어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건입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과 결혼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금전을 편취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소상히 밝혀질 일이겠지만 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그 이슈 중에 결혼 문제만을 좀 떼어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사기 결혼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상대의 거짓말에 속아서 결혼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까지 낳아서 기르다가 그제서야 본인이 기망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황당함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죠? 속아서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결혼을 취소 또는 무효로 만들고 싶겠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요건에 부합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기망에 의한 혼인, 즉 속아서 결혼한 사례들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결혼한 사람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 네. 내가 속았어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약간의 애정이 섞인 그런 그쵸.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속이고 결혼은 진짜 사기 결혼.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사기 결혼이 어떤 것을 진짜 사기 결혼이라고 하는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혼인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 여러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 법률상담소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45 무료인 EBS 라디오 앱 반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어떤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사안은 본인의 학력과 가족관계를 속이고 결혼한 경우예요. 네. 아내가 원고고 남편이 피고가 된 사건인데요. 교회 친구의 소개로 교제를 시작한 커플이고요. 남자는 여자한테 되게 유명 대학교 졸업반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대학교에 편입했고 휴학을 반복했기 때문에 좀 졸업이 늦어졌다. 그러니까 졸업 나이보단 좀 늦은 상황이었겠죠. 네. 자신의 SNS 초기 화면에 그 유명 대학교에서 선호하는 그 전공을 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요. 그 대학에서 공부하는 행세를 계속 해왔습니다. 학력을 속였다는 걸 보니 이 A대학교 졸업반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 대학교 학생이 아니었나 보네요. 네. 그럼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상대로 학력을 부풀렸다는 건가요?
이제 부풀린 정도로는 좀 괜찮았을 때인데요. 이 네. 사람의 경우엔 조금 과장한 정도를 넘어서서 적극적 기망 행위를 나아갔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대학생도 아니고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신분이었던 아예 거예요. 대학교를 안 네. 갔군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도 뭐 거주지라든지 재력 상황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음. 적극적으로 이제 속인 상황이었는데 결혼을 좀 앞당기자고 했어요. 결혼식 음. 일정을 정하고 양가 허락받고 이제 혼인 신고도 이제 남편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빨리 하자. 그래서 진행을 음. 했는데 혼인 신고 직후에 이제 네. 남성의 말이 모두 거짓임을 알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우리가 학력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수 음. 있습니다만은 그냥 부풀린 정도도 아니고 아예 그냥 대학생 자체가 아닌데 유명 대학교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을 속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학력을 조금 부풀리는 것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판시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결국 이 사안에서는 혼인을 취소해달라는 여성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또 인용을 해준 사안인데요. 음. 여기서 그 이제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사기로 인한 혼인에 대한 내용을 좀 판시하고 있는데요. 네.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나 제3자가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 당사자를 기망해서 착오에 빠진 혼인의 당사자나 양 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음. 이제 기망이 되려면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아까 변호사님 음. 말씀처럼 학력에 대한 좀 부풀림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 사안의 음.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이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는 취소를 인정하고 있거든요. 꼭 이 음. 당사자만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 내용을 알았다면 혼인을 했겠어? 이 정도가 되면 취소 사유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예, 통상 우리가 뭐 재산, 예를 들어 뭐 단순히 연봉을 조금 올린다든지 음. 직업을 좀 뭐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든지 학력을 부풀리는 것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아니라 이혼을 통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텐데요. 그러한 기망이 보다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경우라면 그리고 그것이 위법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음. 혼인 취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통은 그 아까 학력도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풀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혼인에 있어서 되게 결정적인 과정일 음. 때도 있잖아요. 구체적 사안에서. 그리고 네. 뭐 가족 상황, 그다음에 본인의 범죄 경력, 그다음에 네. 정신병력 내지는 정관 이력이나 아니면은 그쵸. 중요한 병력. 병력이죠. 네. 그다음에 집안 내력, 그다음에 음. 경제력 이런 것들은 혼인의 그 본질적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서 착오에 빠지게 한다면 이 음. 부분은 기망에 의한 착오로 인한 혼인이다. 그래서 혼인 취소가 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음. 사안의 경우에도 혼인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적절하게 뭐 연봉을 약간 부풀리고 이 네. 정도까지는 안 음, 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혼인 취소가 안 된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 예를 들면 경제력이 굉장히 빚이 많은데 그거를 그쵸. 다 숨기고 네. 사실은 굉장히 재력가 행세를 네.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면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될 그쵸. 정도로 맞습니다. 보여진다면 혼인 취소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일단 이 사건에서 배신감 너무 클 것 같은데 일단 취소됐다는 것은 다행인데 이 상처가 쉽게 치유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배상받으면 이제 좋을까요?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이제 위자료 청구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받았음은 이제 넉넉히 인정된다. 음. 그래서 피고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네.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좀 크진 않았는데 1,000만 원 인정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이 혼인 취소라고 해도 이 경력이 남잖아요. 취소라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면 사실 정신적인 고통을 위로하기에 좀 맞아요. 적다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위자료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오는 건가요? 지금 보통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사이로 상당히 그 1억 구간이 원. 좀 큰데요. 네. 이 부분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제 혼인 기간, 또 음.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또 뭐 자녀가 있는지, 그 혼인을 통해서 얼마나 금전적 손해가 컸는지, 이 부분을 사실 적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으로 인정되기까지는 어렵지만 이 네. 부분을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윤성님께서 마음 먹고 속이려고 하면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늘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상황이 씁쓸하네요.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맞아요. 이게 진짜 혼인으로 사기를 친다는 것이 그쵸. 이게 사람의 어떤 순수한 애정과 맞아요. 사랑을 이용한다는 음, 것에서 정말 사람을 병들게 하는, 물론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정말 죄질이 나쁜 범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은 혼인이 취소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정말 아예 없었던 일로 그냥 내 인생에서 싹싹 맞아요.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럼 무효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같이 말한 상황에서 우리가 혼인을 취소했을 때 아예 혼인이 없던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네. 혼인 취소는 완전히 없던 것이 되진 않습니다. 음. 반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혼인 무효라는 건 애초에 혼인이 없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저희가 그 민법에서는 혼인 취소, 혼인 무효를 각각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혼인 취소와 혼인 무효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취소와 무효는 각각 그 사유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 혼인 무효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제일 중요한 사유가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녀가 사귀고 있는데 네. 일방적으로 상대방하고 상의도 없이 네. 아직 혼인까지 하려는 합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혼인 신고를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뭐 그 원래는 증인도 필요하고 한데 네. 그런 경우에 접수는 1인이 할 수가 있으니까요. 혼인 어. 신고를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 그 상대방 그 배우자가 아니죠. 상대방이 놀라서 나는 이런 신고를 한 적이 없다 그래도 구청에 갔을 때는 뭐 이거는 이미 신고가 됐으면 다른 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와. 그게 다른 절차라는 게 이제 혼인 취소나 혼인 음. 무효 아니면 이혼. 이혼을 하기엔 너무 우리가 억울할 텐데 어쨌든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를 무효 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네. 밖에도 뭐 근친, 그 팔촌 이내 혈족 간의 결혼이라든지 뭐 양부모 관계였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고요. 음. 혼인 취소의 경우에는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 기망에 의한 혼인, 그 네. 다음에 혼인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네. 미성년자가 이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혼인 취소와 무효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어서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되느냐, 그렇지 음.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음. 혼인 취소는 어떤 취소 이후에, 취소 판단이 난 시점 이후부터는 그 이제 혼인이 없던 것이 되지만 과거에 혼인을 했었던 사정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음. 혼인이 해소된 사유로서 이혼이 아닌 취소 사유로 이제 기재는 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혼인 취소는 아무 때나 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 음. 사유를 안때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 그 사유마다 다른데요. 일정 음. 기간 안에 그 취소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재산과 관련돼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는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재산 분할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음. 일반 민사적인 관계로 이제 재산, 혹시 뭐 공동 재산을 형성했다면 찾아와야 되는 것이고요. 혼인 네. 취소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혹시 우리가 애까지 낳았다면 아이는 네. 어떻게 될까?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혼인이 없었던 것이 되니까 음. 그 당사자 간에 이제 출산한 자녀는 혼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아버지가 뭐 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아이를 이제 어떤 아이와의 이제 법률상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취소의 경우에는 이혼과 같이 친권이나 양육자 지정을 하거나 또 양육비에 대한 결정도 다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혼인 무효와 취소의 차이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황재영님께서요,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지인이 본인 자동차를 사귀는 사람 명의로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 신분증을 가져가서 엉뚱하게 혼인신고를 했어요.
혼인 취소 가능한 거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혼인의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로 보이는데요, 맞아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제가 볼 때도 이 사안은 취소보다는 무효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음.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혼인에 대한 어떤 의사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음. 무효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대방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은 혼인 신고가 한 사람만 가도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게 연예인 맞아요. 네, 폐기 혼인신고, 네,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사건도 실제로 있었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두 사람이 같이 가서 혼인신고를 하는 걸로 바꾸자는 법안이 계속 통과가 안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황재훈이 이거는 무효가 네.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무효와 취소는 큰 차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효가 되면 아예 혼인 이력이 없잖아요. 음, 결혼했었던 아, 기록이 없어지니까. 아예 그냥 그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로 떼도 그게 네, 다 안 안 나오나요? 나오는 거죠. 아, 그게 크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이제 음. 혼인 취소 정도로도 되는지를 물어보셨지만 취소는 그래도 혼인했던 이력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렇게 합의가 없었던 사안에서는 당연히 혼인 무효를 주장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혼인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취소보다는 무효를 주장하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재영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또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다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사안은 결혼을 하기 15년 전에 이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서 입원 치료를 했던 남성 이야기인데요. 3, 음. 4년 후에도 재발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네. 이때부터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서울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서울에서 그 좋은 직장을 다니는 여성분을 이제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이분들은 그 두 분의 그 어머니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약 네. 7개월 정도 교제를 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또 남성 측 부모가 마련해 준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이 남성이 여성한테 자신이 정신분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한 사실이 있었대 이걸 알렸나요? 안 알렸죠. 아. 결혼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말을 해줬습니다. 아. 그때 말을 해준 것도 이미 이제 그 말을 해줄 무렵에는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어려움도 느꼈고 늘 혼잣말을 하는 것을 이제 와이프가 몇 번 확인하게 됐었죠. 그래서 아. 뭔가 이렇게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이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음. 시점에 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을 받고 입원까지 하게 됐었죠. 이야, 이 안에 보통 7개월 정도 사귀고 7개월에서 1년 정도 사귀고 결혼할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정신분열증 재발 진단이라니 아내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아내는 주의적으로 이제 중간에 그 사실을 알고 와이프는 나와서 이제 별거를 시작합니다. 나오자마자 이제 이혼을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죠. 네. 주의적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정신분열증을 알았다면 남편과 음.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음. 혼인의 취소를 이제 청구했고요. 예비적으로는 그러니까 혼인 취소가 되지 않는다면 남편의 정신분열증이 재발해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민법 840조 6호 사유에 해당해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를 주장해서 이혼을 구했습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 법원에서 뭐 남편이 아프다, 아내가 아프다 해서 그걸 이유로 무조건 이혼을 인용해 주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이런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이 배우자가 선택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실 정신분열증보다도 신뢰 문제 때문에 관계가 더 파탄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아내는 주의적으로는 취소, 예비적으로는 이혼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소가 가능하다면 취소부터 그렇죠. 인용을 해달라 이 얘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취소와 어쨌든 이혼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이런 기망에 의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먼저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음. 법원은 주의적 청구를 받아줬습니다. 음. 남편은 정신분열증으로 이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네. 병증은 재발이 가능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결혼 당시에도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이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혼인했고 네. 아내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남편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네. 보았죠. 이러한 남편의 행위는 혼인 여부에 결정적인
결정적으로 이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해서 기망을 한 건데요. 사실 기망행위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는 경우, 침묵하는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이 네. 사안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전제했을 때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유니까 이것은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여지는 사안인데요. 그 음. 부분을 말하지 않고 결혼한 것은 명백히 이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 위자료는 어떻게 판단이 됐을까요? 앞선 사례보다는 많은 5천만 원을 인정을 했는데요. 네. 이제 이 위자료의 정도는 기망행위의 내용이라든지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알게 된 경위, 음. 그다음에 원고와 피고 나이와 직업, 그다음에 혼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도 고려됐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위자료 액수를 5천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네요. 위자료 액수가 그래도 이 앞선 사례보다는 좀 네. 많이 인정이 됐네요. 그리고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 2억 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기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됐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 사안은 요 내용은 이제 사실 되게 공통적으로 일반적인 이제 어떤 법리처럼 정착이 된 내용인데요. 네.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서 지속된 이상 부부 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 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 우리가 헤어졌거나 네.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서 이제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혼인 취소는 소급표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혼인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음.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었던 결혼식 비용이나 뭐 혼수 비용 이것을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이죠. 다만 음. 이런 부분은 아마 위자료 산정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급표가 없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돌아가서 음,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이고 취소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혼인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취소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 차이를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이게 이혼 소송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재산 분할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음, 재산 분할의 우리가 이제 본질을 살펴본다면요. 네. 재산 분할은 이제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에 의해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에서와 같이 혼인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음. 부부 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떤 비율에 따라서 어떤 분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앞선 사안에서 원고가 손해라고 주장한 이 결혼식 비용, 혼수 비용은 일단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이혼할 맞습니다. 때도 우리가 반환을 구하지는 못하죠. 못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음.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소위 사기 결혼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고 어떤 경우에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청취자분들 뭐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3768님이요. 부모님 재산을 본인 재산이라고 속이고 혼인한 경우는 취소 소송이 가능할까요?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요 부분은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직관적으로 보면 부모님 재산은 결국 나중에 상속 재산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어떤 뭐 재산의 규모라든지 경제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기망한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 재산이라고 속일 때 아예 본인이 경제 능력이 없고 음. 경제 향후에도 본인의 능력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거짓을 얘기하거나 뭐 직업에 대한 것도 다 포함될 수도 있어서 음.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기망을 한 거라면 취소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네. 어떤 재산이라든지 경제력만 본다면은 또 기망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서 이 음. 사안 같은 경우 좀 구체적인 사안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를 자기 규모도 재산이라고 중요하고요. 했는지, 내 재산을 살짝 먼저서 얘기를 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7358님이요. 결혼 이전에 몸이 아파서 나았는데 결혼하고 나서인 것 같아요. 재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해주셨어요.
이런 경우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음. 사실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뭐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혼인을 해소하는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유는 이미 결혼할 당시에도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약을 복용 중이었었고 네. 재발은 예정되는 사안이고 재발이 너무 잘 되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음. 재발을 했을 경우에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질병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몸이 아파서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이전에 다 회복을 했던 경우라면 이런 음. 경우까지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수는 없고요. 네. 또 한 가지. 혼인 취소 사유는 혼인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어떤 사유에 대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취소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정신분열증 아까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한 취소 사유라는 것은 내가 그런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알고 다 감수하겠다. 나는 사랑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재발했다고 하면 그걸로 혼인 취소가 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9257님이요. 혼인 후에 알고 보니 배우자에게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이건 혼인 취소인가요? 무효인가요? 해주셨어요. 일단 무효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무효는 혼인의 의사합치가 없는 경우, 뭐 근친혼의 경우이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 이제 기망이다, 나를 속였다, 말하지 않았다 음. 이런 것은 무조건 이제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는데 네. 단순히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데 네. 그것을 이제 그 말하지 않은 것이 다 취소가 되느냐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 경력도 좀 경한 경우가 있고 중한 경우가 음. 있고 만약에 범죄 경력을 알았다면 상대방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당연히 음. 취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범죄 경력, 뭐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는 아니지만 그런 네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네.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윤성님이 성형에서 미인 미남 됐는데 성형사실 속인 것도 취소 사유가 되나요? 해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어떨까요? 만약 성형을 한 것을 내가 알았다면 네가 성형해서 잘생겨진 거란 걸 내가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판단될까요? 이거는 대부분의 판례가 성형을 가지고 혼인 취소 사유로는 인정을 안 하는 것이 예, 경향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머리 숱이 좀 적다 이것도 취소 사유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는 민법에서 또 우리 법원에서 결혼 생활의 안전 굉장히 두텁게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소나 무효는 항상 엄격한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된다는 점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서진아 님이 언제나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진아님 저희도 감사해요. 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392님이 가족관계, 학력 등 소극적 기만, 말씀을 안 하셨나? 음. 어쨌든 결혼 후에 알았지만 10년 넘게 살았네요. 이렇게 살고도 취소나 무효 소송 가능할까요? 해주셨어요. 이 사안도 역시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 다만 이제 취소를 할 때 오늘 저희가 학력도 말씀드렸고 가족 관계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고 뭐 범죄 경력도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취소는 1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라면 할 수 음. 있습니다. 그 음. 사유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해요. 10년간 알지 못하고 평온하게 살다가 어느 날 10년 후 어느 날 알게 됐다면 적어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질문 내용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 네. 강력한 사례 하나가 있다고요. 혼인 네. 취소 사례 중에서요. 교제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결혼을 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 신용 상황, 혼인 경력, 나이와 직업, 학력 등 여러 사실에 대해서 이제 거짓말을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사기 혐의로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이 네. 남성의 부모는 여성에게 아들이 보석으로 곧 나올 거다.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보석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 우선 혼인 신고부터 하자. 이렇게 이제 여성에게 며느리 될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결국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였어요?
이제 이것도 황당한데요. 네. 이 사람은 재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보통 여성들에게 호감을 산 다음에 네. 여성 피해자들과 실제 연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을 교부받아서 계속 편취를 해왔던 그런 사유로 구속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사기죄, 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기소됐고 실형을 1년 6개월 정도 선고받았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재산 심지어 혼인 경력도 있었고요. 혼인 경력도요? 네, 나이와 직업, 학력, 범죄 경력 등을 되게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유인데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고지했고요. 네. 만약에 이 내용을 알았다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착오에 빠져서 혼인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착오는 장래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원고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서 위자료를 2천만 원을 인정하고 또 혼인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전부터 교제하고 동거하던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까지 둔 한 남성이 있었는데 내연녀도 있었고 그녀에게 2억 원을 뜯어내면서 이걸로 구속까지 된 사례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사건도 이제 위 사안하고 비슷하지만 이 사안은 결혼하면서 이제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제 회사 일로 구속됐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내는 합의금도 마련해주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합의 조건으로 피해자한테 이전을 해준 거예요. 네. 남편은 보석으로 석방됐고 네. 근데 다시 구속됐습니다. 아, 아내는 그 무렵 남편의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내연녀의 그 형사 사건에서 제출된 내연녀의 진술서 사본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비로소 남편이 그 내연녀 때문에 구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내연녀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아내는 결혼 전 남편이 주식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돈도 가져갔고 또 그 남자는 형부한테 결혼 비용도 빌렸고 살면서 아내 신용카드로 썼고 아내 이름으로 대출도 받았고 그래서 상당히 경제적인 부채만 남겨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야말로 아내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 당연히 혼인 취소 인정이 됐겠죠? 인정됐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취소 인정했습니다. 이런 기망행위가 원래 진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봤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도 1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 속이는 행위로 다행히 많은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사정들이 다 인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혼인을 빙자한 사기든 뭐든 사기 피해자들 보통 자책하기 쉬운데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사실을 드러내는데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기라는 것은 사실 이게 돈만 편취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혼까지 맞아요. 가져가는 범죄일 수 마음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결혼을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범죄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기 결혼을 하는 혼인 취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조아영 변호사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